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노동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휴업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서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는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도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동의서는 애초에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고용노동지청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혹은 노동위원회에 부당 무급휴직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급휴직 동의서를 이미 작성을 하셨다면 그 동의서의 효력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인데도 근로자 대표와 합의 없이 노동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동의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동의서를 이미 작성을 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이라도 무급휴직 동의를 철회하고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업장 경영 상황,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 경위, 또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무급휴직 합의를 하였는지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취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용자가 무급휴직 동의서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혼자서 그 압력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동의서에 사인하기 전에는 앞뒤가 정말 다른 전화번호 1577-2260 민주노총에 전화해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휴업을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평균 임금 70% 수준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법에 정해져 있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업장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것을 이유로 완전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실시하겠다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업장의 매출이 줄어서 일부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부분 휴업이나 휴직 등 일정 기간 단축 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그럼 지원금 액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75% 상당이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최근에 앞으로는 이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서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지급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고용유지지원금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라도 차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이후에는 고용유지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요.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 노동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고용 촉진을 위해서 지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그 지원 규모 역시도 확대한 만큼 사용자에게 법에 정해진 의무에 따라 꼭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권고사직이라고 하고 사직서를 강요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은근히 또는 대놓고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여기 저항하기 어려워서 사직서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죠.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이 해고와 다를 바가 없는데도 법률적으로는 권고사직 그리고 해고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권고사직서를 쓰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와 노동자,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 해고는 노동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이냐 해고냐에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도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첫째는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구제수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해고 무효 소송을 통해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죠. 하지만 권고사직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계약관계가 끝난 것이므로 해고의 경우와 같은 그런 구제수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둘째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와 노동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를 비교하자면 권고사직은 비교적 자발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개인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혹여나 권고사직서를 쓰게 되더라도 그 권고사직서에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와 같은 문서는 증거로서 강력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직서에 날인하고 제출해버리면 사직한 것이 진정한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인정됩니다. 설령 그 사직서가 사용자가 은근슬쩍 강요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효력이 발생한 사직서를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요. 극심한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서를 쓸 때에는 2번, 3번 숙고하실 필요가 있고 의사에 반하는 권고사직에는 거부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사용자의 강요에 견디기 어려울 때,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을 때 1577-2260 민주노총 노동상담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